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부에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김윤 후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오시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 직원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히 찬성 입장인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질문 중에 하나. 2,000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원은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뭐 저는 조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부족한 곳에 그 의사가 가게 만드는 의료 개혁인데요. 지금 숫자 문제에 너무 매몰이 되고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 정작 중요한 문제가 지금 실종되고 있다. 예. 그러니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의대 증원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입장은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이 되신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숫자 조정은 지금 대전제가 돼야 되는데 의사들은 그 숫자 조정 자체가 없이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숫자 조정에 빨리 나서는 게 지금 일단 한 걸음을 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지난 논의 과정에서 그 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상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는 안 부족해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해 왔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너무 극단적인 입장들을 계속해 온 의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협상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건을 달지 않고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만나서 포괄적 타결을 하는 게 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숫자의 조정에 관한 그 조건 없는 대화 양측이 모두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부 측도 2,000명이라는 어떤 선을 딱 고집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원점 재검토는 이런 어떤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양쪽이 무조건 만나서 원점부터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 얘기 약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 정치를 결심하신 게 언젠가요? 2월 29일 오후였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2월 29일에 이제 오전에 그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후에 잠깐 시간이 한 2-3시간 남아서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요. 그 제가 이제 그 SNS를 잘 안 하는데 계정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 제가 주로 아는 이제 지인들, 의사들의 그 반응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반응, 그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는 이제 제 이름 이걸 보고서 제가 이 교수로서 전문가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정부도 저를 안 불러줄 거고 제가 의료계와 어떤 뭐 대화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전문가로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그러면 뭔가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 될 역할을 하려면 지금은 정치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사흘 만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뭐 그 지원서를 내실 땐 충분히 예상하셨겠지만요. 네. 의사 단체들이나 상당수 의사들한테는 교수님 뭐 미운털이 박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언급을 계속하는 것이 정치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도 예상하셨죠. 네, 예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새?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현재 갈등 국면을 유도해서 그걸 이용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저를 정치를 선택하게 정치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 납득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하면 뭐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갔을 거고요. 어디에 줄을 섰을 거고 예를 들면
한 진영, 한 정당, 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했고 예. 반대쪽은 계속 비난해야 맞는데 저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지지하고 예, 또 이번 그렇습니다. 제 정부의 기억에도. 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하를 폄훼하는 거는 또 강하게 비판하고 예.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네.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또 지나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건 또 비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편에 줄을 서는 그 행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국민만 바라보고 계속 정책을 해왔다는 점을 저는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여러 번 그 도시를 진행할 때도 뵈가지고 네. 그건 분명히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이냐에 따라서 호불호나 찬반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의사들 측면에서 보면 항상 어떤 의사들이 불편한 얘기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네. 한국 의사들이 어떤 이런 보수적인 자기 어떤 이기주의 이런 네. 인상을 강하게 구축하게 된 어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근원적인 원인은? 아마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런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때로는 무산시키고 때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꿔오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에도 그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우리가 반대하면 못할 거야 그대로라고 하는 그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개혁 정책은 모두가 무산시킨 기억들, 성공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 안 할 것이다. 네. 예. 그렇다면 자 국회의원이 이번에 되시면은 네. 어떤 정책을 1호 정책으로 밀고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민 후보로 지원했을 때 그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뭐 국회 가면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법 건강보험법, 의료 인력에 관한 법 세 가지를 패키지로 고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측과도 상당한 어떤 그 큰 테두리의 합의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제가 뭐 전문가로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주로 택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당과도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발언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앞으로의 하실 일은 그거라 치고 이번 이 사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대화. 그 다음엔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까? 저는 그 대화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2,000명 증원 결정을 뒤집거나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정부 정책을 의사들이 파업으로 물리력으로 무산시켰다라고 하는 경험을 또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밀실에서 야합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정부는 총선의 전략으로서 2,000명 증원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계속 고집하다가 이제 불리해지니까 또 정치적인 전환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의사들에게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뭐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또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변화와 타협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면허 정지를 유예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타협 국면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 어림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게 예상하셨습니까? 어림없을 것이란 걸? 워낙 그 전공의들이 2,000명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의 창구로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교수들이 정부와의 중재 역할을 이제 자임하고 나선 상황이긴 한데 전공의들이 교수들도 본인들의 어떤 메시지를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예, 그 지금은 뭐 전공의 따로 교수 따로 또 의사협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찾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전공이랑 의사협회랑 교수랑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이 좀 다른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주로 개원의의 이해를 대변하고요. 교수들은 이제 큰 병원의 이익, 그 다음에 뭐 학생교육 전공의의 이해도 물론 대변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공의들은 또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교육은 잘 안 시켜주고 예, 병원은 돈을 벌면서 전공의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을 안 해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또 원망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을 전공의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요. 의사 수가 늘어나서 지금 보수만 유지된다면 일 줄고 좋은 거 아닌가요? 단기간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뭐 의사 수를 늘리면서 전체 의료 체계를 개편하면 뭐 의사들의 보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불평등하게 어느 과는 많이 벌고 뭐 비급여하는 병원은 많이 벌고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건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라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못 믿겠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인가요? 뭐 현행대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대화가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정부하고 대화를 할 때는 뭐 자기 주장을 반복하다가 정부가 뭔가를 내놓으면 그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들의 대안은 내놓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갈등이 반복되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하자는 건데라고 하면 막상 답은 없는. 그게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까지 그 의사들이 뭐 이제 전공의협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대응을 해왔던 방식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요구한다기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안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현 정부의 그 지금 이 개편 방향 거기서 수용할 부분은 뭐 교수님 보시기엔 버릴 부분은 뭔가요? 2,000명 자체는 그래도 바람직하다 그러셨으니까 그걸 고집하는 건 또 협상의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규모 자체는 뭐 크게 무리할 것이 없다. 뭔가요 지금 그러면 이 현 정부 방향성 중에? 현 정부는 그냥 2,000명 증원을 바탕으로 이제 의료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거고 의료 체계의 개혁은 소위 중증, 응급, 뭐 분만, 소아를 보는 의사들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좀 집중적으로 올려주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버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증원과 함께 지금 파업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 부분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뭐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너무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드시 통제는 돼야 된다. 그럼 지금 방향성 중에 교수님 보시기에 좀 고쳐야 될 방향성은 뭔가요? 정부안 중에. 정부안의 뭐 전체적인 방향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정교하지 못하고 입체적이지 못한 게 디테일이 없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평면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그 다른 사람이 보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게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를 의사 많이 길러봐야 네. 지방에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네.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도 않는다. 이 네. 비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 그건 사실 조금 약간 착시 현상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지방의대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방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예.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지방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지방 대학생 중에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뭐 45% 부근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네. 딱 그 비율이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럼 그 비율만 지방 학생들이 지방 대학에 가면 지방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방 학생들이만 지방에 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원을 늘리고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늘리면 졸업생들이 지방에 남는 비율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남더라도 뭐 비급여 진료하는 동네 병원에 몰리면 소용이 없겠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환자, 응급환자 보고 현재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지방에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과 함께 이제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일하는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도시에서 일하는 의사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필요하겠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비급여 체계도 만져야 되고요. 예, 좋은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좋은 병원도 만들어. 그래서 뭐 동시에 시작돼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입체적인 정책,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명 자체는 바람직한 인원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하면 뭐 교육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갑자기 정원이 60%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2025년 정원을 늘리면 이 학생들이 본과에 가는 거는 2026년, 2027년에 입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한 2, 3년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된단 말씀이시군요.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 얘기를 뭐 시간이 다 돼가서 의대 교수 하시다가 정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체질에 맞으십니까? 체질에 맞게 쉽지 않을 텐데요. 뭐 걸음마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매일 새로운 상황,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수를 할 때와 다른 것은 그 정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한편으로는 좀 힘을 얻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뭐 지난 10년간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서글프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들은 패배의 기억이 없다. 왜냐하면 이 무력수단을 동원했을 때 환자와 이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정책을 만드셨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그 극단적인 파국 상황을 불러온 책임이 정부에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절대 못 바꿔라고 고집한 게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의료계와 대화를 할 때 유연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그 의료계와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게 의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단지 의협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의협하고 내 얘기했는데 전공이나 교수들은 우리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의료계의 그 플레이어들, 정책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힘들더라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단일 협의체를 만들어봐. 이건 안 되나요, 요구가?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네. 거기 이해관계 내부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그런 이 어떤 의협이 당사자에서 의협이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이제까지 못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